무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뭐 정권 초기에 뭐 여러 가지 약간 좀 획기적인 조치들을 했었죠. 대북 확산기 중단하고 그다음에 그 대북 전단 철권한 단체들 좀 해서 중단하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북한 체제 존중하고 수통협회자 이런 얘기들은 8.15 축사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발신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좀 저한테 이제 주어진 주제는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이제 군사 전략적인 측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 도입은 계속 국방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역대 두 번째 증가율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무기 도입도 계속되고 있고 군사 연습도 지속되고 있고 오늘 제가 좀 주목한 거는 이제 군사 전략은 어떻게 되어 있냐 뭐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향은 뭐 이렇게 북한이랑 잘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겠다 뭐 이런 기조와 방향은 있는데 이게 군사적인 요소로 들어가면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는 뭐 이런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하나는 이제 동맹 차원에서 있는 군사 전략, 그다음에 한국군 자체가 갖고 있는 군사 전략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나눠봤습니다. 일단 뭐 좀 많이 요 분야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시는 내용도 좀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이게 이 작전 계획이나 군사 전략 이런 거는 전부 다 이급 기밀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도되는 만큼만 저희가 공개되는 자료만큼만 확인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봤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한미 연합사령부 창설되고 나서 이제 작전 계획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작게 5027이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방어, 반격, 점령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었는데 98년 처음으로 이제 선제국민회의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502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변화가 되는데요. 이때 이제 주목됐던 거는 이제 선제 타격 전략이 전면화됐다라는 거고, 뭐 이건 이제 그 700여 합동 요령 시절,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나면 북한에 어디를 때릴 거냐 먼저 공군전 주로 공군이나 미사일들로 이제 먼저 때리게 돼 있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저 어디를 때리는지는 사실 1급 군사 기밀이에요. 그래서 알 수가 없고 다만 보도를 통해서 이제 저런 뭐 집무실, 핵시설 이런 데들이 포함되어 가더라라는 정도이고요. 이제 이게 이제 다시 북한의 어떤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가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유로 다시 이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래서 502 작전계획 502라는 제목. 여기서 약간 주목되는 거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는 주목되는 내용은 선제 타격 전략의 방식을 확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좀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북한 안정화 작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북한 지역이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을 점령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점령 및 통치 정책인 건데 이제 그것이 좀 표현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국경선 확보한다라든가 이런 표현이 바뀌었다 이런 내용들이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작전계획 502에서 좀 확장되는 작전계획은 뭐냐면 이제 확장형 필체 이렇게 보도에는 나왔는데 이게 이제 소위 이제 미국이 2010년대 필름부터 추진해온 발사 왼편 전략까지 같은 모양이다.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선제 타격 전략은 물리적인 타격을 주로 얘기했던 거잖아요. F-35 뭐 이런 거를 정밀 타격을 한다거나 이쪽에 미사일 뭐 이런 거 정밀 타격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건데 여기에 이제 사이버전 예를 들면 뭐 해킹 프로그램 뭐 이런 거를 포함한 전자전 공격 이런 것까지도 이제 확장했다 이런 내용으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제 타격 전략이 굉장히 입체적이 되고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미 동맹 차원의 이제 북한 점령 및 통치 정책, 소위 이제 안정화 작전 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5단계로 기존에 나왔던 내용을 정리해 본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전쟁이 나면 미국 국방백성이 69만 명이 한반도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현실 가능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미군이 이제 한반도에 전개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작전이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북진에서 이제 문제는 4단계, 5단계 붙어 있는데 점령을 했을 때
북한적이나 통치 계획들이 뭐 요거 이제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될 텐데 어쨌든 그런 작전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요거는 밑에 그 문구는 2010년 9월 을지 프리덤 가리안 한미연합 군사연습이죠. 그때 월트 샤프 사령관이 아주 공개적으로 이런 작전을 하고 있다. 북한적이라는 점령 통치 작전을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제가 좀 주목했던 거는 그 기사에 있는 인터뷰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느 지역에서는 전투를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안정화 작전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선호 문제가 아니라 밀고 들어가면서 바로 이제 지역 통치 작전, 점령 작전,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어떤 권력기구를 만드는 작전을 같이 한다. 이제 이렇게 좀 뒤 구성이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약간 그 맞춤의 악재 전략 TDS라고 불리는 건데 4D 전략에 대한 이제 뭐 요거는 이제 그 여기 그래프를 잠깐 봐주시면 좋은데요. 맞춤의 억제 전략은 약간 총체적인 억제 전략, 경제력, 뭐 외교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예를 들어 북한이랑 대화를 하는 것도 예를 들어 어떤 전쟁 위기 시에 북한이 핵무기를 뭐 사용할 것 같다라는 어떤 위기징후 시에 북한이랑 대화를 하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목이 되는 거는 이제 이 맞춤의 억제 전략에서 만약에 이제 소위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용 임박 단계, 그 다음에 4D 전략은 이제 이건 미사일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통해서 북한이 뭐 핵무기를 발사하려 한다. 그럼 이제 뭐 공격한다. 뭐 이제 이런 네 가지 이제 구조로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그 TDS에서는 사용 임박 단계에서 4D 전략에서는 그런 파괴 단계에서 선제 타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들어졌을 때도 이 공세성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됐던 전략이고요. 한국군 차원으로